반갑습니다. 요즘 주식하기 어렵죠? 일단 뭐 산책하면서 가볍게 산 올라가면서 영상 찍을 거고, 요즘 장 자체가 약간 나도 저번 주에 이제 월요일 정도에 내가 영상을 올렸던 게, 이제 상방 추세로 갈 확률이 높다, 함부로 숏을 치는 건 위험하다, 이런 관점이었는데, 나와 같은 확신을 많이 가진 투자자들이 많았는지 바로 세력들은 반대로 밀어버렸죠. 반대로 밀어버렸다. 수급적인 측면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때 대부분 ETF를 통해서, 개인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금이 어마무시하니까 위로 올리는 힘이 셌다고. 근데 3천만 원으로 인상을 시키면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은, 3천만 원 미만의 투자자들이 시장 진입이 안 되잖아. 그럼 시장 진입이 안 되니까 거의 개인 투자자들의 90%는 그냥 퇴출이야. 개인 레버리지 ETF,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살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게. 만약에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수급이, 얘들이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못 들어오잖아, 돈이 없어갖고. 그러니까 수급이 그냥 꼬여버린 거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개인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선택지가 뭐 여러 군데가 있지만, 선택지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게 신용을 찍고서 사는 거야. 그냥 신용을 찍어서 주식을 사버린다. 신용을 찍고 사면 2배잖아, 그것도. 2배가 더 돼요, 대부분. 2배가 더 되는데, 신용을 찍고서 주식을 산다.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용이 막혀 있어. 증권회사에서 신용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은 신용이 풀리고 어느 날은 신용이 막히고, 이 상황이 연출이 돼 버리는 거야. 본인들 생각하는 거죠. 하이닉스 지금까지 레버리지로 두들겨 맞았잖아. 2배 레버리지로 두들겨 맞았으니까 복구를 하려면은 당연히 2배로 복구를 해야지 복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두들겨 맞을 때는 2배로 맞고, 지금 복구하려고 하니까 그냥 본주로만, 그냥 딱 내 현금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신용 미수를 찍고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전환이 많이 돼 버렸어요. 전환이 많이 돼 버렸다고.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그래갖고 애초에 이 정부가 나는 정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부분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을 그냥 망가뜨리려고 했다라고 내가 몸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하면 다 죽거든. 주식시장에서, 매미 엄청 크네. 엄청 많네. 주식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제일 위험한 게 신용이에요. 미수 신용인데, 제일 위험한 1순위가 미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신용도 위험해요. 그냥 둘이 비슷해요. 그냥 독인 개긴이야. 왜 신용 미수가 위험하냐면은 반대 매매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아래로 흔들리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이 신용 미수, 레버리지, 요 세 가지 때문에 그렇거든. 뭔 소리냐면은, 신용 같은 경우에는 대략 그냥 조금 내리기만 해도, 10몇 프로 내리기만 해도 이제 막 마진콜 전화가 와요. 아, 너 돈 없네. 돈 없는데 주식 내려갔다, 너. 증거금 부족하다. 돈 더 집어 넣던지 매도 쳐라. 이러면서. 반대 매매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멀쩡한 주식. 그냥 한 달, 두 달, 1년 가지고 가면은 언젠가 광명을 찾을 주식 종목을 그냥 골로 보내는 행위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그냥 끝난다는 거야. 바로 퇴출이에요, 퇴출. 근데 이 시장에서 세력들이 그거를 안 노리겠냐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잖아. 뭐 살기 나름이지 뭐. 안 그래?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인데 얘들 막말로 여기서 10%만 밀어도 반대 매매 나갑니다. 다 터져 나와요. 반대 매매 안 터지려고 매도 치던가. 그러니까 악순환에 악순환이지. 그럼 또 그 트레이더들은 반대 매매 나오는 물량을 또 미수 신용으로 또 사는 거야. 최악의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종목이든. 그래갖고 지금 현 상황에서 주가가 한 20%는 올라줘야 돼요.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은 한 7,000선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7,000선 다시 복구해야 돼. 그래야지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수급이 더 크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내린 거 아닌 이상, 주가 지수로 따지면요, 우리 지금 많이 내린 것 같아 보이잖아. 고점 대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이번에 상한가 치고. 근데 코스피 지수로 따지면은 내려온 게 거의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이탈됐다,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반도체가
수급이 빠진다. 개인적으로 갖고 나도 지금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되는 게,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정말 끈질기게 추격해갖고 반등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제 다른 종목으로 이제 반도체를 잠시 놔주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야 되냐. 반도체는 이제 나올 건 다 나온 거 아니냐 사실. 샌디스크 봐라. 실적이 좋아도 내리는 거 보면은 이제 실적 장세도 끝난 거고. 거대한 자금이 얘네들을 떠받치기에는 위에 물량이 너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정말 주가가 반대 매매 나가고 나서 잠깐 반등하는 그 정도 수준 먹는 거 아니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튼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래갖고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쉽게 돈을 버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 이 주식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가장 어렵게 돈을 버는 거야 사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게 돈을 버는 거야. 아니, 매번 임금 체불이 아니라, 임금 체불은 내가 일을 한다면 돈을 못 받는 거잖아. 돈을 못 받는 건데, 주식시장은 일을 했는데 돈을 빼앗아가. 아니, 돈을 빼앗아간다.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빼앗아간다고. 나는 하루에 8시부터 밤 8시까지 하루 12시간을 트레이딩을 했는데 돈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많이 생겨요. 예. 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앗아간다는 거지. 지금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막 눌렸다가 오르고 눌렸다가 오르고 눌렸다가 오르고 막 이러면서 우하향하고 있잖아 지금. 사실 우하향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부 쪽에서는 거래세를 많이 받는 게 목적이라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존나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얘들이 그러겠지. 그럼 매매를 한 번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내가 말한 거 그거야. 씨발, 매매 한 번만 해봐라. 샀다 팔았다 이거 안 하고 그냥 한 번 사고 안 팔아봐라. 주가 얼마나 개씹창 나는지 한번 봐라. 트레이더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 뻔히 내릴 게 눈앞에 보이는데 그걸 안 팔 수가 없는 거거든 사실. 지표랑 시장 분위기랑 이걸 봤을 때 내려. 이거 이제 곧 내려. 하락 시그널이 떠버렸어. 그럼 팔아야지. 씨발, 빨리 팔아야 돼.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잡든 뭘 하든, 혹은 내가 판 가격을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추세가 위로 올라가는 게 또 구라든 아니든 간에 팔아야 되거든 또. 족같은 거예요 주식시장이 사실. 그래서 장 초반에 올라갈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 빼버리고, 또 어느 날은 장 초반에 존나 내려갖고 내릴 것처럼 만들고 다 올려버리고. 존나 힘들다 이거.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뭐 반도체 관련돼 갖고 내가 요약을 하자면 그래갖고, 지금 자금의 이탈이 반도체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건 현실이에요. 코스피 지수만 봐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만 봐도 그래요. 이제 끝물이라는 거지. 감동이 없다. 뭘 내놔도 감동이 없다 이제.
주식은 감동으로 올라가는 건데 감동이 없지 않냐 이거. 그렇다고 로봇 테마주로 간다? 존나 위험하지. 왜냐면 결국에 코스피를 주가를 세력들이 눌러버리면 걔네들도 박살 날 거거든. 아마 더 크게 박살 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기 새끼가 같은 것 같아. 지금 모기가 내 앞에서 알짱알짱 거리는데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모기와 같다. 잠피를 잠시 빨아먹고 도망가는 건 전략적으로 유효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계속 끝까지 빨아먹어. 배부를 때 동안. 혹은 어떻게 해서든 빨아먹겠다고 주위에서 알짱알짱 거리면은 결국에는 이 세력들한테 얻어 터져갖고 배돼지에서 지금까지 빨아먹었던 피를 다 토해내고 뒤져버리는 거거든. 사실. 적당히 눈치껏 보고서 많이 빨아먹었다. 이 정도 빨아먹었으면은 가야겠다 하고서 도망가야 돼. 또 빨아먹으려고 기웃기웃거리다 죽는 거거든. 그냥. 나는 한국 정부가 난 너무 웃긴 게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코스닥을 망친 주범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난 이재명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코스닥 시총이 200억 이하 주당 1,000원 아래는 상폐시켜버리겠다라고 지금 해놨잖아. 상폐 요건을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근데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중에 거의 90 몇 %는요 99%라고 말할게요. 99.9%는요 세력들이 맘만 먹으면요 주가를 그냥 개씹창 낼 수 있는 종목들이 태반이에요. 그 이미 씹창이 나 있었던 종목들이 만약에 뭐 시총이 한 500억이야 시총 500억짜리야 그러면은 이 주식을 시총 200억까지 밀어버릴 수가 있어요. 세력들은 200억까지 밀어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기존의 투자자들은 상장 폐지를 피하려고 투매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투매가 일어날 거야. 던져버리는 거지. 매도 쳐버리고. 그럼 세력들은 그 물량을 다 받아갖고 숙성시키겠지. 뭐 짧으면은 한 달, 두 달, 일주일 정도 뭐 숙성시킨 다음에 위로 쏴버리면 그만이거든. 그냥 당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당한다. 세력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세력들에게 무기를 쥐어주는 거거든. 사실 지금 이 정부는 내가 봤을 때 아무개 세력들한테 결탁되어 있는 놈들이다라고 난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깔짝 올려놓은 걸로 뭔가 자화자찬을 했지만 실제 이 주식시장을 망치는 주범들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씨발 코스닥을 투자하겠냐고. 특히나 저평가된 놈들을 주식 가격을 마음대로 그냥 찍어 눌러버리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시가총액은 높아도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가려 하면은 또 이제 액면 병합을 또 시킬 거고, 또 가치가 또 내려갈 거거든. 아니 왜 코스닥을 무슨 나스닥 기준에서 나스닥처럼 하려고 하냐 이 말이야. 존나 웃긴 놈들이죠. 아니 세력들이 이 주가를 흔들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를 정부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며. 걔네들한테 깜빵 보낼 거라며. 그럼 걔네들을 통제할 수 있는 걔네들이 작전을 칠 수 없게끔 뭔가 방안을 내놔야 되는 거거든. 영업이익이 좋고 실적이 좋은데 혹은 부채도 별로 없고 얘가 이런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는 금액을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 반대로 갔다라고 보지. 1,000원 미만 혹은 500원 미만 이렇게 제한폭을 걸어놨어야 됐다고 봐. 야, 이 이상으로 내려가는 거는 이거는 주식의 이 회사의 어떤 가치를 폄훼하는 인간들이, 특정 세력들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다.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체 회사가 본인 주식을 그냥 상장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주식에다 상장시켰는데 별 재미를 못 보는 거야, 이거. 별 재미를 못 봐. 돈이 안 돼. 귀찮은 거 막 존나 많고. 모르겠다. 그냥 상장 폐지 시켜버리자고 상폐 시켜버리는 거야. 나 이거 주식 상장 폐지 시킬 때 가장 좋은 건 뭐야? 가격을 낮춰버리는 거거든, 그냥. 가격을 낮춰버리면 상장 폐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회사가 본인들 회사를 상장 폐지를 시켜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나는 그거지. 일단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지. 지금 이게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상장 폐지 요건을 되게 낮춘 거거든,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이 쏠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상폐될 종목에 왜 들어가냐? 수급 없는 종목에 왜 들어가냐? 이러면서.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사실 내가 이제 주식을 하잖아요. 해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들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장투가 답인 것처럼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장기 투자가 답이다. 단타 치면 패가 망신한다. 애초에 내가 봤을 때 장투냐 단타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공하냐 망하냐는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지.
시대를 어떻게 보면 시기를 맞춰야 되고요. 첫 번째. 어느 정도 시기를 맞추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도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욕심의 문제야, 욕심의 문제. 욕심이 너무 크잖아, 얘는. 저점에서, 고점에서 팔지를 못해. 그게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고점이 왔을 때 팔지를 못해, 욕심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어떤 젊은 AI 투자자가 몇십조 원을 굴려갖고 수익률을 400 몇 %를 냈다는데 걔도 마진콜 당했다잖아. 엄밀히 따졌으면 마진콜이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누가 그냥 헐값에 가져간 거거든. 아, 너 이 상태로 마진콜 당하니까 어차피 네 관리할 능력 없잖아. 돈도 없으니까 마진콜 당할 거니까 나 줘. 이거거든 사실. 네 만약에 네 여기서 마진콜 당해갖고 터지면은 이 시장 개씹창 나니까 나한테 넘기는 게 맞다. 니도 그걸 인정을 해야 한다. 근데 걔도 생각하겠지. 아, 그때 팔걸 이러면서. 아, 씨발, 그때 정리할걸. 어느 정도 팔걸. 욕심의 문제다. 두 번째가 욕심의 문제고. 첫 번째가 좋은 시기가 올 때까지, 투자의 적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두 번째는 욕심이야.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용기. 용기. 남들이 지쳐서, 무서워서, 힘들어서, 미칠 것 같아서 주식을 던질 때 그걸 받아 먹을 용기가 필요해. 그게 첫 번째랑 맞아 떨어져야겠죠. 기다림과 공포에 사서 한이에 팔는 용기가 필요해요. 공포에 살 줄 알아요. 매번 나도 투자할 때마다 보면은 내가 산 게 공포에 산 건가 탐욕에 산 건가 매번 내 자신한테 물어봐.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공포에 샀는가 탐욕에 샀는가. 탐욕에 산 경우는 대부분 잃어. 공포에 산 경우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나는 구간이 거의 확률적으로 높아. 나는 내가 탐욕에 산 거라고 판단을 하면은 빠르게 손절을 쳐야 돼요. 아, 내가 탐욕에 샀구나. 다른 투자자들도 탐욕에 들어왔구나, 지금. 이 탐욕이 그득그득한 시장을 세력들은 가만히 놔두질 않을 것이다. 네 번째는 선택입니다. 좋은 놈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놈.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기다려주고 버틸 좋은 놈을 선택을 해야 돼. 하지만 이 모든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란 어렵다. 단기간에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산을 올라가는 게 나는 운동 중에 가장,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산타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멈추기가 어렵다. 정상을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멈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잠시 쉬었을지언정 정상을 찍기 전까지는, 보기 전까지는 안 가거든. 근데 주식 투자도 비슷한 거야. 내가 투자한 게, 내 투자가 정상에 가는 걸 보던가, 아니면은 길이 뚝 끊겨갖고 발 헛디뎌갖고 나락으로 가던가, 갑자기 산사태가 나갖고 시장이 묻어져갖고 매몰돼갖고 빠져나오질 못해갖고 파묻혀갖고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나는 어느 정도 좋은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분들한테 충고를 하나 해드리자면, 대다수의 대중의 어떤 심리를 파악을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본인이 분석한 거를 믿고 끌고 갈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 이게 맞아. 오늘 당장은 틀릴지언정 내일 혹은 내일 모레는 맞아.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그냥 끌고 가셔야 됩니다. 난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남의 말 듣고 남의 눈치를 보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부부가 만약에 주식을 같이 하잖아. 그러면은 의견이 대립이 될 수가 있거든. 의견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 아마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가정 불화 엄청 많이 났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 있지. 남편이나 와이프가 하이닉스가 270, 250 정도 갔을 때 매도를 쳤어. 와이프가 매도를 쳤단 말이야. 그 남편이, 야, 이거 500 갈 건데 왜 팔어? 아니야. 여자는 그러겠지. 아니야. 아이 씨발, 어떻게 500을 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어떻게 높을 수가 있어. 반도체는 결국에 공장 많이 짓고 물건 많이 나오면은 공급 과잉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테라팹이나 창신 메모리나 다른 지금 반도체 회사들도 공장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데 결국에 언젠가는 공급 과잉이 되지 않겠어? 이쯤에서 털고 나오자. 혹은 그 말을 남자가 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반대편 남편이나 와이프가, 아니다 씨발 500 간다. 야, 500 가는 걸 왜 파냐 이 병신아. 아 진짜 존나 주식 존나 못하네 막 이래. 그러다가 주식이 삼성전 하이닉스가 막 300만 원을 갔어. 그때 290만 원, 300만 원 찍는 거야. 이 봐라 씨발 500만 원 간다니까 이러고, 아 그 자기 말이 많았네 이러고 풀매수 씨발 2배 레버리지 4만 원 풀매수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존나 그다음부터 곤두박질. 주당 6,000원 지금. 전 재산 다 날라감. 이제 이혼하는 거지. 이제 가정 불화 나갖고 이혼하고 싸워서 이혼하고 그냥 꼴도 보기 싫고 막 이런 거지. 여자 입장에서 그 씨발아 내 그때 판 게 맞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한번 이 주식시장에서 한참
나스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존나 올라갈 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결국 이 상승장이, 이 주식시장의 이 상승이, 결국 결말은, 슬픔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분노와 아쉬움과 슬픔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 가봐라.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면은 결국에는 이 분노, 슬픔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하이닉스가 제가 봤을 때요, 코스피가 과거에 5천선일 때 있잖아. 하이닉스가 주당 얼마였냐면 80만원까지 내려왔었거든. 주당 가격 80만원이었어요. 80만원. 100만원짜리 언저리였다. 만약에 지금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6,300선이거든? 6,200, 300선인데, 만약에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8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80만원 아래로. 지금 어느 정도가 풍이냐라고 했을 때, SK 스퀘어라는 종목이 있어요. SK 스퀘어. 보통 SK 하이닉스가 지금 신용이 막혀 있잖아. 그래갖고, 하이닉스를 신용 찍고 사고 싶어. 근데, 하이닉스가 신용이 막혀 있네? SK 스퀘어를 사는 거야. 그러니까 SK 스퀘어가 하이닉스 2배 레버리지야. 과거에는 2.5배 레버리지였거든. 한참 상승할 때. 근데 그게 SK 스퀘어는 뭐 하는 회사야? 그게 투자 회사야. SK 하이닉스 지분 20%를 존나 저점일 때 싸그리 모아갖고 모은 회사일 뿐이야, 그냥. 근데 걔가 시총이 100조 원이야. 현대차보다 높아요. 현대차보다 높습니다. 예? 현대차보다 높다라는 거야. 아니 씨발 이 새끼가 뭐하는 회사인데 주식 많이 가지고 있다고 현대차보다 높냐 이거지. 거품 덩어리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꺾이면은 그냥 나가 돼지롱인데 얘도. 근데 현대차가 그러면 지금 저평가냐. 얘도 많이 올라왔잖아. 아직 로봇 산업은 지금 시작도 못했고 기대감으로밖에 못 올라가는 놈인데 지금 현재. 로봇 산업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사실 넘어야 할 난관이 너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한순간에. 지금은 엄청난 축제를 벌이지만 어느 순간에는 제2의 러다이스트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2의 러다이스트가 이 로봇과 AI에서 나올 것이다. AI 반대 움직임이 없겠냐고. 로봇 반대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 현대 상황,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상황을 예를 들으면 뭘로 예를 들어야 되냐면, 만약에 이제 이거야.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
그 전망이 2, 3년치는 갈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이미 그걸 선 반영했어.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매출과 영업 이익을 다시 뛰어넘을, 그것보다 훨씬 더 한 2배, 3배를 갈 만큼의 어떤 뭔가가 있냐 이거지. 두세 배 갈 뭔가가 있냐. 영업 이익이 지금 좋게 나온 거 알겠어. 오케이. 근데 너 이거 지금 공장 막 짓고 있잖아. 어제 하이닉스 보면 뭐 공장에다가 막 투자한다며. 막 몇조 원, 몇십조 원, 50조 원? 막 이렇게 투자한다며. 니네 지금까지 번 돈 저기다 다 때려 박는 것 같은데. 야, 그러면은 그럼 뭐 너 현금 없어지는 거 아니냐? 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미 미장에다가 ADR 상장까지 해갖고 돈도 땡겼는데 왜 돈 더 땡길 수 있냐? 이 상황인 거잖아, 사실. 너 그 매출과 영업이익 2배로 늘릴 수 있냐? 아유, 씨, 모기 새끼. 이러면 안 되겠다.